학창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손절했지만 속이 시원합니다. 그 친구는 성격이 엄청 강했어요. 어릴 때부터 자존심도 강했고 30이 넘은 지금도 늘 일진병이 있던 친구예요. 본인이 전학 오기 전에 싸움을 해서 다 이겼다는 둥, 그런 실체 없는 얘기들을 안주거리처럼 들으며 그렇게 우리는 30대가 되었고 친구와는 가끔 만나서 소주 한잔하는 관계 정도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각자의 삶을 살기 바빴으니까요. 그 친구는 결혼을 했었는데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고 새로 만난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거하던 남자친구가 때렸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 괜찮냐? 지금은 어디냐? 계속 만나는 건 네 선택이지만 혹시 헤어질 준비를 하는데 갈 곳 없으면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더니 다음날 우리 집으로 친구가 왔어요. 꾸미는 걸 좋아했던 그 친구는 몰골이 엉망이 된 채 와서는 당분간 여기서 좀 지내도 되겠냐고 하길래 혼자 사는 집이지만 방이 많아서 오라고 했었죠. 직장을 다니던 저는 친구가 혹시 안 좋은 선택이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집에 들어가서 보면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진 않길래 집에 혼자 두고 회사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녁만 되면 음식을 포장해서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본인이 가장 센 줄 알고 살았는데 본인보다 센 남자를 만나니까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맞고 살 줄은 몰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내일이 출근이라 친구가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끝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친구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더군요. 출근을 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이야기하고 밖에 나갔습니다. 항상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실에서 자는 게 너무 불편해 보여 방에 들어와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집에서 괜히 불편해할까봐 신경이 쓰이더군요. 얼마 지나 친구가 통화하는 사람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같이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피 터지게 싸운 이유는 다른 남자가 생겼던 것입니다. 늘 남자가 많았던 친구라 빨리도 생겼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내 방에서 같이 자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남자와는 시도 때도 없이 통화를 했고 아침 일찍 출근함을 넘어서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근할 때 꼭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는데 내가 자고 있던 말던 통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새벽 4시, 새벽 5시 눈을 떠서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크게 키우네요. 아침 일찍 통화하는 건 불편하다고 말했지만 듣는 척도 안 하던 친구. 그렇게 내 회사 생활은 조금씩 망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가면 집중도 안 되고 졸립기까지 해서 친구와 함께 있는 게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고 명절이 되었고 명절 전날 본가가 큰 집이어서 음식을 도와주러 집에 가 있었더니 친구는 엄마 집에 다녀온다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살던 동네라 그런지 각자의 부모님 집이 가까웠으니까요. 알겠다고 답장을 하고 엄마 집에서 음식을 다 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집이 좀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친구가 잠깐 집에 두고 간 걸 가지러 가고 있는데 어디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집이면 밥 사줄 테니 밥을 먹자는 친구. 그날 친구가 만난다던 그 남자를 처음 봤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밥을 먹자는 거였습니다. 나이가 좀 많아 보였고 조그만한 사업을 하는데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더군요. 친구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듯 같이 지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화빌런과의 불편한 첫 만남이 끝나고 저는 집으로 왔고 친구는 그 남자와 가까운 곳에 바람을 쐬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친구와의 동거는 생각보다 불편했고 아주 사소한 일로 조금씩 빈정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집에 두고 온 게 있으면 집에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오는 모습. 마시는 물을 끓여 먹는데 물을 다 마시고는 물이 없는데도 끓여놓지 않는다던지, 밥은 내가 차려놓고 나면 그제서야 나와서 먹는다던지, 새벽에 머리를 감고는 내가 자는데도 드라이기를 사용한다던지, 드라이기를 마치고 나면 머리카락을 치운다며 새벽에 청소기를 돌립니다. 그렇게 내 생활 패턴은 와장창 무너졌고 친구에게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말해봤지만 듣는 척도 안 합니다. 그러다 한 달쯤 됐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평온한 주말이었고 매일 새벽에 통화하는 친구 때문에 피로감이 올라가서 그런지 주말에 다니던 운동도 안 가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오빠를 만나러 간다며 외출해 있는 사이에 전에 같이 살던 남자가 친구를 찾으러 우리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폭력적인 남자로 알고 있어서 맞을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가 저보고 친구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남자는 차분했고 사람을 때릴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네 다녀온다고 나간 뒤로 안 들어와서 걱정이 되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마침 친구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동거남과 마주쳤습니다. 역시나 지금 만나는 새벽에 통화하던 남자와 같이 차를 타고 집 앞으로 왔습니다. 저는 털이 쭉 뼈었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쇼핑을 했다고 쇼핑백을 들고 웃으며 차에서 내리던 친구와 동거남과 마주친 순간, 그렇습니다. 저의 포지션은 친구를 바람피게 도와준 꼴이 되었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되어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요즘 만난다던 남자는 상황 파악이 빠른 건지 이 친구를 내려주자마자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어색한 상황이지만 둘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둘이 얘기하라고 집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 집은 오래된 빌라라 방음이 잘 되는 편이 아니라 밖에서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뇌가 정지된 듯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고 친구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동거남과 함께. 어떻게 하기로 결론이 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짐을 싸서 집으로 가겠다고 짐을 싸더니 동거남과 함께 갔습니다. 괜찮냐는 카톡을 몇 번 보내봤지만 괜찮다는 답장이 몇 번 오고 연락이 없다가 일주일이 지나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자던 친구. 그 친구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몇 달 전에 돈이 없어서 바에서 잠깐 알바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알게 된 손님이 돈이 많아서 선물을 사주는 게 너무 좋았다고. 동거남도 알바를 하는 걸 동의했고 어느 정도 손님 관리하는 건 눈 감아주는 것 같아서 아르바이트 간다고 하고 손님을 사적으로 만나서 돈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봤습니다. 우리 집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했길래 찾아온 거냐? 남자친구가 진짜 널 때린 게 맞느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장사를 하는데 일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도와주러 간다고 나왔고 남자친구랑 싸운 건 맞지만 때린 적은 없다고 합니다. 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랬냐니까. 그 손님 직장과 우리 집이 제일 가까웠고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오지 말라고 할까봐 그랬다네요. 내가 궁금한 건 그뿐이었습니다. 이 대화가 끝나고 그 친구는 그 손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기적이었던 그 친구는 친구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상황이면 왜 카톡으로 알려주지 않았냐고 오히려 내 탓을 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고 근처에 집을 얻어서 살고 있으니 놀러오라는 문자를 끝으로 답장하지 않았고 그렇게 그 친구와는 내가 서운해서 내가 이용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20년 가까이 됐던 인연을 끝을 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직도 그 친구는 내가 왜 연락을 안 하는지 모를 겁니다. 친구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 말이 계속 귀에서 맴돌더군요. 각자의 자라온 환경이 다 똑같진 않습니다. 그것이 친구의 생존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30대에 나는 친구를 손절했습니다.